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뉴욕 증시는 엄청 좋습니다. 일단, 이 페드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 지속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아예 경제가 연착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이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시장에 작용을 3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최근에 발표된 대표적인 물가 지수가 CPI 그리고 PPI 이거죠. 이게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우리가 이제 직접 뭐 가게나 이런 데 가서 이 물건을 살 때의 물가가 CPI고요. PPI는 공장에서 제조할 때의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주게 되다가 2%에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되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상의 효과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물가가 빠진다라는 건 경기도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착륙? 야, 그러면 경기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막 엄청나게 폭락하는 그게 아니라 감당 가능할 정도로만 불황이란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보면서 안도 심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 12월 달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현재 100% 달성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채권이 반응을 하는데 이제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게 10년물이거든요. 10년물 채권을 봤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중 4.4% 아래까지 채권의 금리가 빠지는 한마디로 매수세가 많이 몰리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주식시장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많이 연결해서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러한 내용은 매우 매우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페드 당국자들이 이 발언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통화정책 불확실성 높을 때 주의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 그리고 여기서 굳이 나쁘게 움직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그리고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 추가 금리 인상을 논의하겠지만 배제하지 않을 것이지만 지표 보고 움직이겠다. 그런데 요즘에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표만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올해 금리 이 동결은 물론이거니와 내년에 금리 인하까지 어느 순간 연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빠져갖고 70불 초반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이 유가를 통해서 돈을 제일 많이 벌 때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한 번 더 추가 감산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이제 유가가 올라가서 75.89달러로 4.1%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네, 확실한 건 에너지의 가격만 추가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가격 안정되었을 때 이번에 월마트 CEO가 발언한 거 있죠? 식품 중심으로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식품 가격 빠지고 그리고 지금 인건비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있는데 세 가지가 모두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물가 2%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뉴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내년에도 AI 로봇 베팅한다. 뭐 이런 얘기들 들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HBM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전망들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AI랑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과거에 어떤 걸 참고해보면 좋다? 지금도 바이오가 실적은 안 나오지만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AI랑 로봇 역시 지금은 비슷한 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HBM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정성을 생각하면 반도체, 나는 조금 더 대박을 원한다. 리스크 크고 리턴 큰 거, 이런 거 원한다. 라고 한다면 AI랑 로봇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수소 풍력이 만드는 클린에너지, 무탄소 시대가 열린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시장이 괜찮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원전은 이 국가 주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수소 역시 마찬가지지만, 풍력이랑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 이러한 섹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 돈 빌려서 이 발전단지를 만든단 말입니다. 네, 고금리면은 이게 만들기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보다 금리 인상 끝났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했을 때 최대 이 나중에 누군가는 2.75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하고 누구는 3.5, 3.75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빠지게 된다면은 야, 이런 거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수소, 풍력 다 지금 보기가 나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쪽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LNG선 휩쓴 한국조선 빅3 해양 플랜트도 공격한다라고 얘기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LNG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천연가스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들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천연가스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들도 다시 한번 봐야 될 시간이 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SK 에코플랜트 헝가리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추진한다라고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일단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이건 고금리랑 이 소비력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팔린 거는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수명이 점점 끝나오는 시점이 어느 순간 보여지게 될 테니까 그 부분을 기대를 하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폐배터리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그때까지 우리가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는 다른 문제겠지만, 자, 그리고 지금 외면받는 글로벌 자동차주 얘기하면서 역사적 저평가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뭐 토요타 같은 경우엔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이외에는, 예, 말도 안 되게, PER이 낮은 모습 보여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걸 사야 되냐, 이제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걸 사야 된다라는 지표로 보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낮은 PER이 전체적으로 보여준 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업종 내에 실적 고점 찍었으니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좀 되다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안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업종 내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분위기가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현재 위치에서 자동차 전반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좀 보수적으로 보되 이 관련된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 저점에서 들어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HMM 보세요. 10조 찍었을 때 사람들 안 사다가 결국 2년, 3년 뒤에 실적이 그 당시보다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주가는 더욱더 이제 제자리에다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현재보다도 미래의 반영이 조금 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데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은 또 다른 얘기다 보니까 고성장 섹터는 나눠서 보시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HMM에서 인도행 노선을 띄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반중국 수혜로 물동량 성장이 가파르다라고 이야기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반중국이라는 게 인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서 특히나 한국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중국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이 하락을 만들었던 이 뉴스가 거의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다라는 부분 보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하면서 현재 위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 지금 하나씩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이 호재냐면, 최근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SMR 기사 회생을 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소식이냐? 원래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하반기에 이 설계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SMR 건설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까지 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SMR 이 건설도 취소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는데, 근데 다시금 어떤 내용이 들려오게 되었다? 그냥 지방 정부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 단위로 이제 조 단위로 해서 지원안 추진돼서 SMR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근데 여기서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말씀드리면 뉴스케일 파워 이제 초기에 설립 당시부터 투자한 초창기 투자자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근데 투자하면서 계약을 맺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원전이라는 게 외부도 있을 거지만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기기를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맺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뉴스케일 파워가 이렇게 살아나면 에너빌리티도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물론 올해 하반기에 예상했던 수주 잔고가 7에서 8천억 단위라 전체 수주 잔고 비교하면은 막 엄청나게 크다? 그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원전 하나 짓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소형 원전 수십 개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만 레퍼런스로 딱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 일거리는 그냥 줄줄이 계속 이어진다. 그럼 하나가 7에서 8천억인데 막 5개, 6개, 7개, 8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미래를 좀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미국 내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뭐 국내 개발 관련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돈 좀 있는 서유럽 지역에서 SMR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이러한 영국 지역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국에서도 SMR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설계하고 투자하고 건설한다 얘기 막 들려오게 되었었잖아요. 예, 거기에 엄청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국빈 방문을 했는데 원전, 해상풍력, 넷제로 파트너 기대한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죠.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해상풍력은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해상풍력을 정말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 자국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데 우리 걸 쓸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상풍력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협력으로 우리가 좀 얻어올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전은 우리가 기술을 주는 입장이던가 아니면 근데 먹을 건 원전이 더 많아요. 네, 훨씬 큽니다. 그 미국 쪽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주기기 납품하는 거 한 군데 예상치가 7에서 8천억이었다니까요. 영국도 제가 알기로 10개에서 20개 정도 이 SMR 설치하는 걸 목표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몇 년치 하는 거 그냥 원전으로 그냥 싹 실적을 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전이랑 수소랑 세트로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에너빌리티 수소도 강점이 있잖아요. 예, 기술적으로 또 하나 이 업셀링을 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영국 얘기한 것도 말이 원전이지 소형 원전 쪽이 조금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 지금 소형 원전이 미국과 영국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소형 원전을 위해서 공장 설립에다가만 1조 이상을 투자한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지금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제조업 공장에만 1조 이상을 박았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막 경영 정상화된 지 얼마나 됐다고 1조 이상을 거기다 박았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에너빌리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악재가 없어졌으니까 돈 들어와야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굉장히 인상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만 꾸준하게 유지되더라도 보다 이 종목은 외국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다. 좋으니까 홀딩하다 보면 이들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외국인 보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지지라인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이건 계속 말씀드리죠.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21선 위에 있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21선 이탈했을 때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 지금 당장은 21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좀 더 빠지더라도 올라갈 가능성 유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 61선도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파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금 더 생각보다 크게 탄력 있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걸 기대해 보기가 좋다? 여기를 타고 이탈 안 하면은 순식간에 481선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481선에서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변동성 만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조금 더 수익 플러스 알파 만들어 보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매도 정리하는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빠지게 된다면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보기 좋기 때문에 아래에서 매수해가지고 다시 높은 위치까지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을 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81선 위에서 자리 잡으면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다 보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21선, 볼린저 밴드 상단, 61선, 481선 이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SMR에 어마어마한 속도가 붙고 있다. 이거 정말 최고다. 이거 정말 최고다.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퍼펙트.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플러스가 유지가 되면은 그냥 홀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21선 위에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올라갔을 땐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여기랑 함께 6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순식간에 481선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 이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땐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이 정도 1에서 4번까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모두 위 내용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며 겨울이네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